결혼식 날짜까지 다 정해졌는데 저는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은 그날부터 멈춰버렸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청첩장을 고르면서 웃었고 예복을 맞추러 가는 날엔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녀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재우 씨, 나 정말 행복해요.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이렇게 아프게 남을 줄은.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3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를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4반에서 3반 쪽 복도만 계속 서성이게 된 게 점심시간만 되면 일부러 3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이랑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어요. 어떤 날은 그녀가 교실을 나올 때까지 복도 끝에서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야, 너 왜 자꾸 여기 있어?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밤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좋아합니다라는 말 하나를 쓰는데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다음 날 그 편지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녀의 사물함 앞에 서서 1시간을 망설였어요. 결국 넣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넣으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그녀가 다른 남학생이랑 웃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녀가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졸업식 날 그녀가 교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생 이 마음만 간직하고 살겠지. 그런데 몇 년 뒤 지인의 소개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땡땡 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를.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제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늘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우 씨, 이제 재우 씨 마음을 받아줄게요. 그 한마디로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품어온 그 마음이 드디어 닿은 거예요. 그녀는 제 첫사랑이자 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그녀와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녀왔어요. 침대도 고르고 식탁도 골랐습니다. 재우 씨,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그녀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도요. 빨리 결혼하고 싶네요. 오늘 일 조심히 하고 저녁에 봐요. 네, 저녁에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며 생각했죠. 2달만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둘이 함께 사는 거구나.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대기를 하며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침대를 고르며 웃던 얼굴, 식탁 앞에 앉아보며 행복해하던 모습. 평생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끼어든 차가 있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핸들이 휙 돌아갔고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아,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어요. 재우 씨, 재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는 나왔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목 아래로는 감각이 없으실 겁니다. 움직임도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그녀는 제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여보려 했어요. 안 됐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어요. 느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목만 간신히 좌우로 돌릴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2달 뒤면 결혼식이었어요.
그녀와 손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모습을 상상했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바다를 보러요. 아이가 생기면 그녀를 닮은 딸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 손 하나 잡아줄 수도 없고, 무거운 짐 하나 들어줄 수도 없고, 아플 때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누워서 숨만 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재우 씨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며 살겠구나. 내 밥을 떠먹여주고, 내 몸을 씻겨주고, 내 용변을 처리하며 살겠구나. 아이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며 살겠구나.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실에 왔어요. 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닦아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재우 씨, 곧 나아질 거예요. 재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줘야 해.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사라져야 해.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몇 년을 애원해서 겨우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야 했어요. 그날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면 돼요. 그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재우 씨,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지 마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지 말아요. 재우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제발 가줘요.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실에 왔어요. 재우 씨, 아침 먹어야죠. 숟가락을 들고 제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냥 가줘요. 재우 씨, 듣기 싫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싫다고, 지긋지긋하다고. 나 동정하는 거야? 그녀는 울먹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 와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매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당신 인생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저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재우 씨, 보기 싫어. 정말 보기 싫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또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요. 내가 뭐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재우 씨, 저 포기 못해요. 포기해. 제발 포기해줘요. 싫어요. 나 당신 사랑 안 한다고. 이제 안 해. 알겠어요? 그 말에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예요. 재우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이제 부담스러워요. 당신이 너무 버거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끝까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져요? 이제 정말 가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우 씨,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거짓말이야.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는 거야. 그녀는 그날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병실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던 그녀의 목소리도, 제 손을 잡던 그 따뜻한 온기도 이제는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제 식사를 도와주었습니다. 환자분, 식사하세요. 숟가락이 제 입에 들어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떠먹여주던 밥은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 이게 옳은 거야.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로 날 포기한 걸까?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닐까? 외로워서 만났다니, 부담스럽다니,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혹시 정말로 믿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오지 않았어요. 잘 된 거야.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보고 싶다.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많이 울었을까? 아니면 벌써 나를 잊기 시작한 걸까? 만약 그녀가 정말 포기했다면, 만약 다시는 안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비겁한 걸까? 힘들다는 핑계로 그녀를 밀어낸 걸까? 간호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약혼자분은 안 오시나요? 매일 오시더니. 헤어졌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시던 분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시던 분. 그날 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손을 잡고 싶어. 미소 짓는 얼굴이 보고 싶어. 하지만 제가 밀어냈잖아요. 제 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할 걸. 거짓말이었다고 말할 걸.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할 걸.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가는 게 보였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청첩장은 다 취소했을까? 예복은 어떻게 했을까?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을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 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지를 가지셔야 해요. 이대로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녀 없이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금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대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오는 시간도 아니었는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재호 씨,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하는 날이잖아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못 올 줄 알았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재호 씨 옆에 있으면 재호 씨한테 짐이 될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반대하셨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전 재호 씨가 필요해요. 재호 씨 옆에 있고 싶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고생해도 괜찮아요. 재호 씨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 설득했어요. 매일 울면서 말했어요. 재호 씨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서 허락받았어요. 재호 씨, 그녀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재호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재호 씨 눈을 봤어요. 그 말을 할 때 재호 씨는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울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결정해요. 약속해요. 하지만 결혼식은 다 취소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대신 나중에 해요. 재호 씨가 좀 나아지면.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짊어지는 거라는 걸. 포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그녀는 그날부터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우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골랐던 그 집이 아니었어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평한 곳, 화장실이 넓은 곳, 그런 조건들만 맞추다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저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제 몸을 씻겨주고, 식사를 떠먹여주고, 화장실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부업을 했습니다. 인형 눈알 붙이기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눈알을 하나하나 인형에 붙이는 일이었어요. 재우 씨, 이거 하나 붙이면 10원이래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0개를 붙여야 10,000원이었어요. 봉투 접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형광등 아래에서 수천 개의 봉투를 접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옷 수선도 했고 스티커 붙이기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우리의 삶이 겨우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들어도 늘 말했죠. 괜찮아요. 지금도 함께 있잖아요. 재우 씨만 옆에 있으면 돼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녀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봉투 접기를 하다가 잠들어 있었어요. 책상에 엎드린 채로요. 손에는 아직 반쯤 접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뭔가 해야 한다. 손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붓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붓이요? 네. 그리고 종이하고 물감도요. 그녀는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입으로 붓을 물었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도 제대로 그을 수 없었습니다. 붓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입에 힘을 주니 턱이 아팠고 한 줄 긋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입에 힘을 너무 주다가 붓대가 부러져 잇몸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깨져 볼 안쪽을 찌르기도 했어요. 턱과 목이 경직돼 통증이 왔습니다. 붓을 문 채로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뒤에서 물감을 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어요. 내일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그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캔버스 위에 그은 한 줄이 달라졌습니다. 삐뚤었던 선이 매끄러워지고 붓끝이 조금씩 제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우 씨 이제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구나. 매일 붓을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그렸어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100배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우 씨, 이거 진짜 잘 그린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말이 저를 계속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림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저는 주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가고 싶은 장소들이었어요. 제주도의 바다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그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 벚꽃길도 그렸습니다. 언젠가 그녀와 손잡고 걷고 싶었던 봄날의 풍경이었어요. 꽃이 피 흩날리는 길 위에 두 사람의 작은 그림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도 그렸고 눈 덮인 겨울마을도 그렸습니다. 모두 그녀와 함께 가고 싶은 곳들이었어요. 언젠가는 꼭 함께 가고 싶은 그녀가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재우 씨, 여기 가고 싶어요? 네, 당신이랑 같이요.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꼭요. 그녀가 그림을 보고 울었습니다. 재우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우 씨, 우리 결혼식 할까요? 지금요? 네. 늦었지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이었습니다. 재호 씨,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그녀가 제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요.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저를 밀며 함께 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제 부모님도요.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박재우 씨,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김서연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저는 제 입으로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제 손에서 반지를 꺼내 자기 손에 끼웠어요. 재호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 해. 그녀가 더 이상 봉투를 접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해. 그녀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해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그림 속 그 풍경들을 함께 가야 해.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렇게 매일 붓을 물었고 결국 세상은 다시 제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제 그림들이 쌓여 있었어요. 팔리지 않은, 아니 팔 곳도 없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영 눈알 붙이기에서 옷수선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으로 우리의 생계를 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시에서 미술 공모전 한대요. 공모전이요? 네, 우리 시 풍경을 주제로 한대요. 한번 내보는 거 어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그림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재호 씨 그림 진짜 좋은데요. 저는 우리 시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시청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어요.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녀와 산책하고 싶었던 그 길을 그렸습니다. 그녀가 그 그림을 응모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재호 씨, 대상이에요? 대상! 그녀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상금도 있어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시장님이 상장과 상금을 주셨습니다. 박재우 씨,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셨어요? 입으로 그렸습니다. 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입으로요? 시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입으로요. 네. 사고 이후로 손을 쓸 수 없어서요.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제 그림이 시청 로비에 한 달간 전시되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작은 설명이 추가되었어요. 입으로 그린 그림 박재우.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 서서 봤습니다. 입으로 그렸다고? 믿을 수가 없네. 정말 대단하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취재 좀 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는 휠체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림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셨나요? 아내가 붓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줬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도요. 기사가 났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구필화가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그 뒤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문기사 봤어요. 그림 한 점 구입하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제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재호 씨, 팔렸어요. 재호 씨 그림이.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어요. 처음으로요. 한 점, 두 점. 조금씩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대. 그리고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방송팀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카메라가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찍었어요. 입으로 붓을 물고 한 획 한 획 그리는 모습을요. 그녀가 옆에서 물감을 갈아주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제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 그녀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PD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재호 씨가 행복하니까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요. 이 사람이 제 전부인 거려. 방송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림 구입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 응원하겠다는 사람들, 전시회를 제안하는 사람들. 제 그림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더 큰 전시회에도 초대받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구필화가 박재호라고 불렀습니다. 수입도 생겼습니다. 그림이 팔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부업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봉투도 접지 않고 옷수선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에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것들을요. 친구들과의 약속, 여행, 평범한 삶, 그리고 아이. 그녀의 청춘은 저를 돌보느라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시회장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영감은 어디에서 오나요? 저는 옆에 서 있던 그녀를 봤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분이요? 네. 그녀는 제 손이었고, 제 다리였고, 제 세상을 다시 그려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재호 씨가 행복하면 돼요. 그림 그릴 때 웃는 재호 씨 보는 게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들은 저를 구필화가라 불렀지만 사실 그 이름은 그녀와 제가 함께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없었다면, 그녀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제 나이는 62입니다. 여전히 붓은 제 입에 있고 그녀는 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3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자주 화를 냈던 제가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녀에게 고마워요를 말해요. 그녀는 제 아침을 깨워주고 제 입에 수저를 넣어주고 제가 그린 그림을 말려 햇살 아래 널어줍니다. 그녀가 없으면 제 하루는 시작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살고 싶은 집을요. 바다 가까운 언덕 위 자작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벤치에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 작은 집 한 채가 그 뒤로 보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 그림은 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당신을 위한 집이에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림 속이라도 좋네요. 그 집에서라면 평생 살고 싶어요. 그녀는 가끔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외출합니다. 답답하죠? 바람 좀 쐬러 나가요. 봄에는 벚꽃길, 여름에는 바닷가, 가을에는 산책길의 낙엽, 겨울엔 하얀 눈길. 그녀는 세상의 계절을 제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재호 씨, 저기 봐요. 벚꽃이 활짝 폈어요. 예쁘죠? 네. 나중에 이것도 그릴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또 풍경화예요? 네. 이 길을 그려야죠. 당신이랑 온 이 길을요. 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그 옆에서 물감을 바꿔주며 웃어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당신은 지치지도 않아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저는 쉬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그림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재호 씨 그림 속에 있던 그 제주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30년 만의 여행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더 푸른 바다. 제 그림 속에 그렸던 그 풍경이었어요. 그녀가 제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 바다예요. 바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그림으로만 보다가 진짜로 보니까 어때요? 당신과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그녀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녀 옆에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흰머리가 섞인 그 머리카락. 당신, 제가 불렀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계속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이번엔 어디 가고 싶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요. 그럼 다음엔 단풍 보러 가요. 재호 씨 그림 속에 있던 그 산. 좋아요. 꼭 가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렸어요.
이번엔 실제로 본 그 풍경을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앞 벤치에 작게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네요. 네, 우리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전부 다요. 저는 이제 62입니다. 그녀도 59이 되었어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함께요. 다리는 잃었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곁에 있고 저는 여전히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싶은 곳,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들을 캔버스에 담고 있어요. 사랑은 다리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뜁니다. 오늘도 저는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옆에서 물감을 갈아주며 웃어요. 재우 씨, 오늘은 뭘 그릴 거예요? 어제 갔던 그 벚꽃길이요. 예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신이랑 같이 본 풍경이니까요. 그녀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할 거라는 거요. 그녀는 제 손이고, 제 다리이고, 제 세상 전부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62, 여전히 붓은 제 입에 있고, 그녀는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